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아닌 친구를 선택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쳐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나와의 선약이 먼저였는데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름 한마디에 미안하다는 짧은 카톡 하나 남기고 달려가는 남자친구를 보며 우리는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맞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주말 데이트를 앞두고 친구들의 술자리 호출에 고민하는 모습이나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사소한 고민 상담을 해주러 가야겠다는 그의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으로 밤잠을 설쳤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운함을 억누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1순위가 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남자들이 왜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반복하는지, 왜 소중한 연인을 뒤로하고 친구들의 세계로 달려가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도 안쓰러운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남자의 무책임해 보이는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자들이 친구에게 집착하며 연인을 서운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회적 유대감과 인정 욕구라는 아주 원초적인 본능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남성들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그들에게 의리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욕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연인 관계는 1대1의 깊고 내밀한 관계지만 친구 집단은 그에게 일종의 사회적 전장이자 휴식처가 됩니다. 그곳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 남자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이번에 안 나가면 친구들이 나를 변했다고 생각하겠지, 혹은 내가 없으면 재미없어 하겠지 하는 근거 없는 책임감이 그를 압박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부름을 거절하는 행위를 마치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일 겁니다. 나와의 약속은 개인적인 것이니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공적인 의무처럼 느끼는 그 비겁한 편안함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드니까요. 또한 많은 남성이 관계의 편안함을 착각하며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연인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하는 것이죠.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고약한 심보라기보다는 연인이라는 존재를 나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친구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타인이지만 여자친구는 가족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그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듯 친구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쌓여 연인의 마음이 서서히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친구에게 휘둘리는 두 번째 심리적 기제는 바로 열등감과 비교의식입니다. 남성들의 사회는 흔히 서열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잘 나가는 친구, 영향력 있는 친구의 말 한마디는 연인의 100마디 조언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는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 내가 여전히 그 무리에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받고 싶어 하는 욕구와 연결됩니다. 특히 연애를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멀어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에 눈멀어 친구를 버린 놈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해 과도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SNS나 커뮤니티 문화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친구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그 속에서 자신의 빈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남자들은 묘한 박탈감에 휩싸입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여자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저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지 못하는 정서적 불안정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하지만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남성들은 모든 곳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을 친구 관계에서 발현하곤 합니다. 더불어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생물학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성들은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단 활동에서 도파민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게임, 운동 같은 활동들이 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가 되는 것이죠. 반면 연인과의 관계는 깊은 감정적 교류와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감정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가면을 쓰지 않고 편하게 배설할 수 있는 감정들이 연인 앞에서는 멋있어 보여야 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수록 더 편한 친구들을 찾아 도망치듯 달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친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며 관계의 경중을 따지는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자친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주관을 버리고 있는 셈이죠. 친구들의 부추김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남자는 결국 스스로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자들의 행동이 연인 관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두 번 서운하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근간인 존중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 자신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은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런 불신은 결국 집착이나 잦은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남자는 다시 그 피곤함을 피해 친구들에게로 도망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남성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친구는 영원하지만 여자는 바뀐다는 잘못된 명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단 한 명의 파트너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시점은 대개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이미 가장 소중한 사람은 상처받아 떠나갔고 남겨진 것은 공허한 술자리 기억뿐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남자는 은근히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연인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친구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할 친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를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쉬운 사람으로 여기거나 뒤에서는 자기 여자한테도 못하면서 우리한테만 잘하는 척한다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리는 친구를 위해 연인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자신의 연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를 불러내기 위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비하하거나 이간질하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면 그들은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심심함을 달래줄 도구가 필요한 것뿐이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친구에게 과하게 몰입하는 남성들은 분리불안의 변형된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고 집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안도감을 느끼는 퇴행적 심리 상태인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거나 연인과 단둘이 있는 내밀한 친밀감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에게 연애는 사회적 성취의 일부일 뿐 삶의 깊은 동반자를 만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더 넓은 집단인 친구 무리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고 확인받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은 심리를 충분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작정 화를 내거나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남자는 통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강렬하게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청개구리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는 나는 너의 친구들이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존중받지 못하는 게 슬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주어는 항상 나로 시작하는 I 메시지를 활용하세요. 네가 친구들 때문에 나를 바람맞힐 때 나는 내가 너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져서 공허해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진솔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구들이 부르는데 어떻게 라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때는 관계의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남자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달려갔을 때 집에서 혼자 울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세상이 오직 그 남자 하나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남자는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충분히 빛나고 즐겁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제야 남자는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펄손에게는 소홀해지기 쉽지만 언제든 자신의 삶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매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변하고 싶어 한다면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법이 아니라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오늘은 여자친구랑 중요한 시간이 있어서 못 나가. 다음에 내가 먼저 연락할게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님을 인지시켜 주세요. 오히려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남자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의 인정 욕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좋은 관계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우리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임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친구 때문에 나를 뒷전으로 미루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한가요?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존엄성까지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첫 번째가 되어주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내는 사람 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가장 귀한 보석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때로 친구를 찾고 때로 연인을 만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사랑은 그 외로움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책임감에서 완성됩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즐거움이라면 연인과의 사랑은 생명력입니다. 즐거움을 위해 생명력을 깎아먹는 선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남자들의 잘못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계 안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편안함 뒤에 숨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런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있다는 확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져도 이 사람은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애는 단지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그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 확신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나의 시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는 누군가의 친구들 때문에 가려지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을 가장 친절하고 깊게 읽어드리는 마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친구들에게 향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더 깊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심리 작가였습니다. 오늘의 속마음이었습니다.